자, 계속해서 VHDL의 특징 다음에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직 회로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드웨어로 직접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로직 디바이스를 설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P롬하고 EP롬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만약에 입력이 이렇게 A0, A1, A2 이렇게 만약 3비트 입력이 있다면 이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이제 결정되면 진리표가 나오겠죠. 여기 보면 진리표가 우리가 입력이 있다면 입력에 이제 A0, A1, A2 이런 입력이 있다면 출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입력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000부터 001 이렇게 해서 11까지의 입력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각각의 입력에 따라서 논리가 있을 겁니다. 000이 들어왔을 때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진리 지표를 만약에 1, 0 뭐 이렇게 해서 0 이런 진리 지표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구현하겠죠. 논리적으로 어떤 입력일 때는 1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조합 논리 회로일 때는 이건 뭡니까? A0의 바 and A1의 바 and A2의 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하면 되죠. AND 게이트로 이렇게 해갖고 자 이게 A0, 1, 2가 있다면 여기 NOT 게이트 이렇게 써서 이렇게 NOT 게이트 쓰면 여기가 여기가 000일 때 111이 돼서 출력 1이 나오겠죠. 이렇게 설계하는 조합 논리회로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 P롬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메모리가 있으면 이 메모리에 어드레스 단자가 있죠. A 0, 1, 2 어드레스 단자가 있으면 각 번지마다 이렇게 저장 공간이 이렇게 하나씩 있겠죠. 저장 공간이 있으면 여기 이제 3개의 입력이면 여기에는 8개의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8개의 저장 공간에 이 출력 값을 저장시켜 놓고 데이터 아웃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입력이 어떤 000을 가리키면 0번지에 있는 저장된 값을 끄집어내면 그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0번지에는 1, 1번지에는 0 이렇게 해놓으면 입력을 어드레스 단자에 여기가 이제 입력이 되고요. 입력이 들어오면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가면 그것이 바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입력의 개수만큼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주고 그 출력을 끄집어내게 되면 원래 원하는 그 로직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방식은 CPU의 마이크로 코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논리 회로를 설계할 때 만약에 출력이 여러 가지 있다면 데이터 저장 비트 수만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트 수를 늘려서 어떤 입력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그 장치를 제어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한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이 각각의 번지에 해당되는 그 기억 공간에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논리대로 우리가 설계가 가능하게 되겠죠. 다음에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어레이가 있습니다. PLA. 이 로직 어레이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운 대로 AND와 OR 게이트 이렇게 해서 이 입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어디에 연결할 것이냐 입력이 있으면 여기 이 접촉 부분에 전부 다 스위치가 있어요. 있어서 해당되는 스위치들의 온됨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논리 회로가 동작되도록 되겠죠. 여기 A, 뭐 A 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다면 여기 입력 쪽에 전부 다 스위치가 있어서 여러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스위치를 온시키면 이렇게 연결되는 논리 회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논리든지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AND 배열하고 OR 배열로 가지고 어떤 입력에 따라서 조합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바로 이제 PLA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Sum of Product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곱을 여기에 이제 OR로 합쳐서 어떤 입력이든지 입력을 배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출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8도 마찬가지로 AND 부분과 OR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팔이라든가 PLA라든가 이런 것들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복잡한 논리 회로는 힘들고 조합 논리 회로, 조합 논리 회로에 일반적으로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는 거죠. 출력이 결정되는 조합 논리 회로에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CPLD가 있는데요. CPLD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회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로직 엘리멘트라는 게 있어요. 로직 엘리멘트. 그 로직 엘리멘트를 가지고 이 자체가 굉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직 엘리멘트 속에서는 이미 카운트라든가 뭐 어드레스 디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플립플롭이라든가 이런 저장 공간 이런 것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램이라든가 롬이라든가 뭐 등등을 구현할 수 있는데 상당히 아주 빠릅니다. 빠른 이유는 뭐냐면 이 블럭 안에서 거의 모든 논리 회로를 다 연결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외부 핀을 통해서 여기 연결하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I/O 쪽을 바로 연결하게 되고 이 내부적으로 여기서 어떤 논리 회로를 다 구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 인터커넥션을 통해서 복잡한 논리 회로를 전부 다 연결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한다는 것은 어떤 기능을 프로그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내부 연결하는 연결 스위치 온오프 정보를 배선 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배선 정보는 누가 만드느냐면 우리가 VHDL 랭귀지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논리 회로를 만들고, 논리 회로를 만든 것을 다시 실제 디바이스에 있는 이 위치에 어떤 게이트들을 이용할 것인가, 게이트 위치를 설정하고, 위치, 그 다음에 배선, 이제 합성을 시켜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보가 배선 정보인데, 이 정보를 누가 만드느냐? 이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게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작성한 VHDL을 배선 정보로 만들어주고, 그 해당 칩에 맞는 배선 정보를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진 배선 정보를 다운로드하면 여기에 지금 논리 회로가 설계되도록 배선을 하고, 그 다음에 IO 핀으로 연결시켜 주고 하는 모든 그 스위치 정보, 배선 연결 정보를 다운로드 하게 되면 원하는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CPLD는 이 어떤 논리 회로를 그 지역적으로 기능을 다 만들 수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레이 블록에서 대부분의 회로가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회로를 이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용량으로 할 때 이제 FPGA보다는 소자의 개수가 어떤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의 LE의 기능들이 아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개로 가지고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개수가 이제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FPGA는 이 방법이 좀 단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집적도를 이런 우리가 활용하는 소자의 개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다. 주로 이제 우리가 CPLD나 다음에 설명드릴 FPGA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CPLD보다는 많은 게이트 어레이를 가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속도가 좀 CPLD보다 느린 단점이 있죠.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FPGA를 사용할 건데요. CPLD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떨어져요. 연결이 좀 길어지고 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FPGA를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그 실습 장비에 있는 거는 사이클론 2가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CPU 모듈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겁니다. 지금 뭐가 뭔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게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FPGA를 사용할 건데요. 이 FPGA 여기 보면 L이
이 LE가 로직 엘리멘트가 지금 33,000개가 있어요. LE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논리 회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엘리멘트인데, 요소인데, 그것이 33,000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논리 회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램도 이렇게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뭐 여기는 곱셈기 이런 것들 다 내장되어 있으니까, 내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배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죠. 그 배선하는 것은 우리가 VHDL로 작성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 있는 코터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소자에 맞도록 배선 정보를 만들어주면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우리는 배선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됩니다. 자, 이 칩에 보면 475개의 입출력 핀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지간한 회로는 다 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입력을 475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칩의 핀의 수는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나머지는 전원핀과 뭐 신호핀 그런 핀들이고, 그라운드 핀 이런 것들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력과 출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핀이 475개 핀. 그러면 어지간한 어떤 CPU 인터페이스라든가 장치들은 다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64 비트 데이터를 저장하면 64개의 입출력 핀이 필요하겠죠. 어드레스가 32 비트라면 32비트의 또 출력 핀 쓰겠죠. 이렇게 합쳐봐야 얼마입니까? CPU에 이렇게 합쳐봐야 이게 96개 핀, 475개 핀이면 여러 가지를 설계해도 충분히 남는 그런 입출력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칩셋을 가지고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FPGA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마찬가지로 로직 어레이로 되어 있고, 이 어레이 속에서는 LE들이 쫙 있겠죠. 있으면 여기에 이제 곱셈기라든가 이런 게 중간에 있고요. 메모리 블록들이 또 중간에 있고, 메모리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I/O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더 상세하게 이렇게 보면 이런 블록들이 있는 것을 이제 인접하게 다 연결이 가능하도록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기본 논리 회로를 활용해서 어떻게 배선을 할 것이냐, 배선 정보를 설계해서 다운로드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LE의 회로입니다. LE의 회로. LE에서 이렇게 뭐 플립플롭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입출력에 어떤 스위칭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룩업 테이블이 있고,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등등, 이런 한마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좀 힘듭니다. 그러나 다양한 데이터 저장이나 이동이라든가 이런 기본 어떤 논리 회로를 마음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본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LE입니다. LE에서 굉장한 기능들을 다 할 수 있죠. 외부의 연결 스위치 온오프라든가 뭐 로 칼럼 이런 데 다 이제 연결 가능하도록 스위치가 다 있는 거죠. 스위치가 다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로직 엘리멘트에서 대부분의 로직을 다 이제 설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이제 뭡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스위치 정보입니다. 스위치 정보를 다운로드하면 원하는 기능으로 동작이 되는 거죠. 자, 그것도 LE도 노멀 모드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도록 돼 있고, 어떤 입력에 따라서 다 스위치 온오프가 돼서 연결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 연산 모드에서 연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전부 다 LE입니다. LE들이 있다면 이 LE가 이 내부에 인접한 그 모듈끼리는 이제 바로 연결이 안 되죠.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일단 이쪽 이제 로컬 인터 커넥션을 통해서 연결되면 다시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만약에 A 위치와 저 밑에 있는 다른 위치로 연결하고 싶으면 여기서 출력으로 인터 커넥션을 연결하고 다시 인터 커넥션에서 원하는 위치로 연결 가능하고, 물론 이제 이 LE가 인접되어 있을 때는 인접 블록하고는 또 연결하는 그런 기능들을 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 커넥션 가지고는 인접 블록들을 마음대로 연결할 수 있고, 이제 블록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여기 바로 연결 안 되겠죠. 그죠? 바로 연결 안 되면 이렇게, 로와, 컬럼, 인터 커넥션을 통해서 이제 연결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 또, 이렇게 연결하면 외부 핀하고도 이제 출력이 가능하겠죠. 여기 있는 이제 로컬 같은 경우는 외부 핀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로와 컬럼의 인터커넥션 가지고는 외부 핀하고 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꺼번에 지금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로컬이 있고, 만약 여기서 여기 있다면 여기와 인접끼리는 바로 연결이 가능하죠. 인접에 있는 거는. 근데 한 칸 넘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로직을 다 구현 못했다. 그러면 더 많은 소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인접 LE를 사용하고, 그래도 모자란다. 그러면 그 옆으로 가겠죠. 그때는 여기서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이런 인터커넥션을 통해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배선 정보를 우리가 그 컴파일러가 다 가지고 이렇게 스위치를 온시켜 주는 거죠. 여기서 연결되면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고 다시 밑에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칩셋이 있다면 이런 전원 부분 등등이 이제 있고 I/O 뱅크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뱅크에 따라서 같이 인접 뱅크들을 사용하게 되면 좋겠죠. 적당히 전원도 분배되고. 그래서 실제 칩셋에 우리가 어느 핀에 어떤 입력을 할당할지 그것도 직접 해야 됩니다. 나중에 실험 키트를 가지고 실습할 때는 핀 배당까지 하게 될 겁니다. 자,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CPU하고 FPGA가 있으면 CPU와 인터페이싱하고 그 다음에 주변 디바이스들을 FPGA가 관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됐는데, 요즘은 이 칩셋에 CPU가 내장되어 있어서 CPU와 FPGA를 한꺼번에 한 칩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코트스라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VHDL로 작성하게 되면 배선 정보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